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11월 13일 오후가 들어가는데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석열에 빠졌다. 갤럽 지지율이 나오는데요. 저는 갤럽 지지율을 제일 선호하고 있습니다. 갤럽 지지율이 저번 달에 비해서 8%나 뛰었다. 지금 말이죠. 새칭 정치 평론가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윤석열은 반사체다. 그죠? 아니면 발사체다. 한 말장난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윤석열은 이제 눈이 굴러가기 시작했고, 과연 윤석열이 눈사람이 될 것이냐는 문제는 눈이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죠. 눈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눈만 커지고 녹아버리느냐. 눈사람을 만들려면 국민들이 윤석열의 정치적인 역량을 검증해야 되고 야권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말장난을 하는데요. 고고TV가 뭐를 알겠습니까? 많은 대단히 정치에 관심이 많은 인생을 한 50여 년을 살았기 때문에 윤석열은 발사체도 아니고 반사체도 아니다. 항상 말씀드렸죠. 윤석열은 있는 그대로 let it be, 있는 그대로 놔두면 스스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발사체, 반사체, 문재인에 대한 반사가 됐나요? 국민에 대한 발사체가 됐나요? 윤석열이 있는 그대로 let it be, it is.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그 윤석열 현상을 지금 보면은 과거에 고건희도 있었고,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누구였죠? 유한 킴벌리 사장하던 이름이 있었는데 그 친구도 한 17% 같이 갔었죠. 그 다음에 고건희도 있었고, 또 누구죠? 안철수도 있었고, 그렇죠? 또 반기문도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안철수와 같은 현상, 고건과 같은 현상, 반기문과 같은 현상이 있는데 다른 점이 뭐가 있죠? 안철수와 고건, 반기문은 솔직히 끼어넣으면 안 돼요. 반기문은. 안철수와 고건의 현상은 새로운 개념, 패러다임도 아니고 새로운 개념으로 좀 신선하게 국민들한테 다가왔어요. 그런데 안철수의 태동 과정과 고건 총리의 태동 과정을 보면은 당대의 현 정권에, 당대 정권의 대통령과 대치를 하지 않았죠. 그렇죠. 안철수가 나올 적에 당시에 뭐였죠? 9년 전이면 이명박하고 대치했습니까? 아니죠. 고건희가 당시에 있을 적에 누구였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그럴 때죠. 대체했습니까? 아니죠. 시해를 받으려고 그랬죠. 고건희하고 안철수는. 그렇죠. 반기문은 말할 게 안 된다니까요. 반기문은. 미꾸라지들은. 그러면은 윤석열은 지금 당대의 권력과 대치하고 있죠. 현직 대통령과. 그것도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렇죠. 고건희가 당시에 신도림을 제가 30% 막 갈직에 당시의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때 그죠? 대치했습니까? 안 했죠. 공무원 했습니까? 안 했죠. 국무총리를 그만두고 했죠. 근데 윤석열은 지금 현직 검찰총장이면서 임명직 공무원이에요. 누구한테? 문재인한테 임명된 공무원이란 말이죠. 그 현상을 다르게 봐야 됩니다. 이런 좋은 방송 들으세요. 이런 좋은 방송. 그래서 정치평론가들이 하는 걸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걔네들은 항상 정치 공학을 들어가기 때문에 진영 논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그 정치평론가들이 말하는 거는 100%다 맞질 않아요. 지나고 보세요. 정치평론가들이 말하는 게 맞은 적이 있습니까? 결론 내준 게 있습니까? 고고TV는 결론을 내려주는 방송이다. 비록 틀리더라도. 아니 그래야 사내다운 거지. 윤석열이 같이. 국민의 힘. 주말 잘 보내십시오. 그러면은 윤석열의 현상은 고건과 안철수와 다르다. 그러면은 지금 여권에서는 너 나가 윤석열이 나가 정치해 이러는데
그죠? 그걸 다 잡아먹고 있는 형국이죠. 청내가 뭐라 그러든 우리 추미애가 뭐라 그러든 다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나가. 니들이 정치 장관이잖아. 니가 나가 하는 게 국민의 일반적인 심리다. 문시종만 빼고. 그죠? 그리고 여당과 여권에서 하는 말은 윤석열의 상승세가 국민의힘 존재 가치를 없애버림으로, 반갑다. 좋다.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그냥 바글바글 그냥, 엄청나게 공포심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가. 그러면 야권의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석열은 아니다. 우리 편이 아니다. 과거에 박근혜를 갖다 집어넣었다. 또 현재 임명직인 공무원이 인데 정치인으로 취급 안 하겠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쪽에는 사람이 많다. 대선 주자 후보급이 많다. 우리도 낼 수 있다. 대선 주자를 이렇게 지금 강변을 하고 있죠. 여권이나 야권이나 국민의 민심을 모르는 거예요. 국민의 민심.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윤석열이가 나오면은 레디비 이티이죠. 윤석열이는 뭐가 된다? 런닝메이터로만 할 적에 성공할 수가 있다. 그러면 굉장한 파괴력을 가진다. 야권에서 어떤 대권 주자가 나오고 그것도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도토리 기차게 하는 오룡 미꾸라지룡 있죠. 지렁이도 용이라 그래요, 여러분. 토룡이라 그러잖아요. 토룡. 오케이. 이제부터 고고티브에는 그 국민의힘 야권 쪽에서 나오는 오잠룡이라고 하는 오토룡이라 그럴게요. 오토룡하고는 안 돼요. 오토룡이 안 되고 새로운 사람이 나올 때 윤석열이하고 런닝메이트를 갖고 하면은 완벽하게 이길 수 있다 하는 게 고고티브의 예측이에요. 런닝메이트일 때만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안철수는 왜 실패했는가? 그죠? 고건희는 왜 실패했는가? 그 다음에 그 유한 킴벌리 사장하던 그놈은 왜 실패했는가? 쥐들이 대권을 해서 대통령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본 애가. 애들이. 그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사람의 정치적인 깜냥을 갖다가 재량을 갖다가 보고 결국엔 그 친구들을 갖다가 버려버렸다. 낙마했다. 근데 안철수는 아직까지 9년 동안 대통령만 하겠대. 대통령만. 국회의원 조금 해보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심판을 내렸는데 윤석열이 이제 튀어 올라오는 사람이다. 윤석열이 이제 튀어 올라온다. 윤석열이가 대권 욕망 버린다면은 대통령이 내가 단번에 되겠다 그만 버리고 국민의힘 쪽과 국민의힘 신진 미래 세력과 연계해서 러닝머리터가 되면은 단번에 우리는 해계문을 다 가져올 수가 있어. 민주당을 쓰러뜨리고. 그 길로 가야 되지. 지금 국민의힘 수국 골통 쪽이 TK 일부가 윤석열은 안 돼. 그렇게 될 경우는 뭐죠? 큰 힘을 잃는다. 윤석열이는 큰 힘을 잃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고고티브의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지금 난리도 아니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34%가 윤석열한테 지지를 하고, 그죠? 그러면은 보수층에서 주로 지지를 하고, 무당층에서도 30%가 지지를 하고, 충청권에서 지지를 한다. 이 사람들이 뭐냐? 국민의힘 일부 30%, 무당층 일부 30%, 그죠? 그 다음에 충청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중도라는 거죠. 합리적인 보수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합리적이나 개혁적인 보수들이 국민의힘에 대단한 변화를 안 하고 계획을 안 하기 때문에 대단한 혐오를 갖고 있어요. 고고티브는 그 정도는 아니고. 중도 합리적인 보수층, 무당층들이 충청은 중도 지향적이죠.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다. 항상 고고티브에는 말씀드리기를 중도층은 75% 이상이 간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자들은 문시족들은 1%뿐이 지지를 안 해. 윤석열을. 그 1%뿐이 지지 안 한다는 거에서 우리는 뭐가 있죠? 저쪽에서도 앞으로 이탈을 할 놈들이 꽤 생겨요. 아무리 문시족이지만은 저것들이 1년 반 후에 지네가 생활이 진짜 피폐해지고 세금으로 강탈당할지 과연 남아있을 것이냐. 그죠? 그러면 윤석열이 그 중심에 서버려요.
단 윤석열은 어떻게 돼야 된다? 런닝메이트로 일단은 해야 된다. 그리고 하고 싶으면 차차기를 바라봐야 되는 정치 좀 배워야 된다. 그죠? 그리고 윤석열이가 뭐 고집이 세다? 아니 리더가 고집이 없으면 어떡해? 리더는 고집이 세야 돼요. 고집이 세고 유연해야 돼요. 아니 그 윤석열 같은 경우 보세요. 직원들하고 대화하는 걸 보시고 직원들하고 어울리는 걸 보세요. 일반 꼴통들하고 달라. 잡골 웃골들하고 충분히 이 사람은 보니까 리더십도 있고 대화가 가능해 직원들하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 사람의 목숨을 걸고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게 리더십이라고. 뭐 유인태 같은 애가 옛날 놈이 나와가지고 70살 먹은 놈이 나와가지고 고집이 세서 안 돼. 정치 안 어울려. 고집이 안 센 놈이 어디 있어? 대통령 된 친구 중에서. 대통령이 고집이 없으면 어떡해? 그 고집은 좋은 말로 하면 자기 주관이고 나쁜 말로 하면 좀 문재인 같은 놈이고 박근혜 같은 사람인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국민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 현상을 모르는 애들인데 근데 지금 현상적으로 국민은 윤석열을 갖다가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럼 보시죠. 윤석열이가 11%를 얻어서 이 갤럽 조사부터 말씀드릴게요. 윤석열이가 11%를 얻어. 그 다음에 이낙연이하고 이재명이가 19% 얻어. 그죠? 그러니까 3이라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윤석열이가.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추미애가 있는 한 윤석열은 올라간다. 문재인이 지금 원자력기 들어가고 있죠. 원자력 치면 칠수록 윤석열은 지지율이 올라간다. 뭐 내년은 내년 가서 평가해드리고요. 현재 현상만 말하니까. 그죠? 이게 지금 갤럽 조사예요. 10월 달에 불과 3%였어. 근데 추미애가 난동 때문에 11%로 몇 배가 뛰죠? 8%가 뛰면서 3배를 뛰어요. 3배, 4배가 뛰어버려요. 4배가. 그렇죠. 이낙연 지지율이나 이재명 지지율을 갖고 들어온다고 윤석열이가 보수층 지지율을 갖고 들어오죠. 그런데 이낙연은 안 돼요, 여러분. 그 전제가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을 이기면 무조건 이낙연이는 탈락이에요. 무조건. 그리고 윤석열을 언제 쫓아낼 것인가의 문제죠. 문재인이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은 있는다니까. 있어요. 그러면 문재인이가 쳐야 된다고 윤석열. 그건 놔둘 수도 없고 칠 수도 없고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데 결국은 쳐요. 내년 7월까지 안 놔둡니다. 윤석열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이 그냥 놔둘 수가 없죠. 아 배고파. 그리고 자, 그 CBS하고 한국사회 여론조사연구소 이게 이제 한국사회 여론조사연구소 KSOE 얘네들은 좌파 쪽이에요. CBS도 좌파 성향이고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길어 좌파들은 뭐든지 이름이 얘네들이 좌파 성향인데요. 얘네들도 윤석열이가 11.1%, 이낙연이 21%, 이재명이 21% 똑같이 나오죠. 차이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며칠 전에 발표했던 한길리스트는 제가 우파 성향이라 그랬죠. 제가. 그죠? 그러면은 좌파 성향에서 윤석열이가 한국갤럽하고 한국사회 여론조사에서 11%를 얻었다. 이거는 주목해야 된다. 앞으로 엄청 오르면서 이낙연, 이재명이는 떨어진다. 왜 떨어진다? 민주당 쪽의 지지율이 그죠? 기껏해야 35%란 말이야. 현재 민주당을 지지하는 애들이 30%, 35%란 말이야. 현재 중도 합리적 보수가 50%를 넘어갑니다. 60%가 넘어가요. TK를 사수하자. 박근혜를 연호하자. 그런 사람들은 몇 프로 되지 않아요. 2, 3% 뿐이 되지 않아요. 합리적인 보수나 개혁층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도 윤석열이가 지금 대통령이 되면은 될 수가 없어 해요. 지성인들은. 거품일 것이다. 맞죠? 그런데 나중에 대선은 1년 4개월 후야. 그죠?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가 들어가는 것은 대선 일로부터 4, 5개월 전이야. 그때 다 꺾어져. 그 전까지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이 잘리기 전에 이 지지율 유지하면은 국민의 힘이 아니라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타격을 준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언론들은 양비론이죠.
여권에서도 뭐 떨떠름하고 야권에서도 떨떠름하고 특히 야권 기존의 구 세력들이 지들의 이익을 이룰까봐 윤석열이 막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죠. 여권은 넌 나가라 그러고 그거 다 가짜다. 제가 현상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랬죠. 과거의 신드롬하고는 다르다. 당대의 정권을 갖다가 치고 올라간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이회창이 하나 있었죠. 근데 이회창이는 왜 떨어졌죠? 두 번이나? 왜 김대중하고 노무현한테 정권을 갖다가 바쳤죠? 그 외골, 꼴통, 이회창의 칼, 포용력이 없었어요. 중도로 나가려고 그러지 않고, 그 당시에는 우파 진영이 강했으니까, 보수 진영이. 그러다 떨어진 거예요. 남하고 타협을 할 줄 몰랐어. 그러나 윤석열은 일단은 자기 조직에서 신망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대화 능력이 가능하다. 대화 능력, 소통 능력은 가르죠. 윤석열이가 국감장에 나와서 또는 청문회에 나와서 여야 의원들하고 막 하는 거 보세요. 그게 소통이라고. 화를 내든 고집이 있든 말도 않고 조기같이 말이야 묵비권 행사. 박근혜 대통령 같이 대전은요 38선은요 한 마씩 던져가지고 그 내 속내를 모르는 그건 소통이 아니죠. 그리고 자 박근혜 대통령이 자꾸 이야기하면 한다니까. 여기서 보면은 갤럽 조사에서 놀랄만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조사에서 2, 3%는 가던 애들이 3, 2, 3% 가던 애들이 안철수는 3% 나오고 홍준표는 1%뿐이 안 나와요. 갤럽 조사에서. 이거 뭐를 말하는 거죠? 현재 시점으로 안철수나 홍준표가 너희들이 가장 많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페이스북을 날리고 찌라시 언론에 나오고 언론에 나오면서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애들이잖아요. 안철수하고 홍준표가. 그죠? 외곽에서. 근데 국민들의 눈은 냉철하다. 그죠? 안철수와 홍준표를 버리겠다. 내분 일으키지 말고 뒷다리 잡지 말고 너도 윤석열과 같이 윤석열은 공무원인 입장에서도 문재인한테 임명당한 입장에서도 검찰이란 권력 갖고 문재인을 치고 있는데 너희는 밖에서 입은 다 풀어지고 너희가 얼마든지 활동할 자유 공간을 마련해 줬는데 너희는 문재인한테 뭐 하냐 이런 거죠. 홍준표가 항상 그러죠. 야당 국민의힘이 말이야 오합지졸만 뭐 있다. 투쟁성이 없다. 좌파 이중대다. 민주당 이중대다. 그죠? 그럼 홍준표 너는 뭐를 하냐고. 너는 한 4, 5선 정도 되는데 너는 왜 투쟁력이 그렇게 없니? 그렇죠. 국민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은. 오늘 거론된 인물이 대권 주자에 누가 있었죠? 이재명, 이낙연, 안철수, 홍준표, 현재 또 누구죠? 윤석열이 있었죠. 윤석열이 군계 일학이고 5명 중에서 이낙연은 안 된다 그러고부터 대권 주자가 못 된다. 이낙연이 되면 땡큐야, 땡큐. 우리 쪽에서는. 누구야? 이낙연 탈락시켰죠. 홍준표 탈락시켰죠. 그죠? 안철수는 조금의 가능성이 있어. 국민의힘이 협조하고 국민의힘이 들어와서 지가 거기서 플랫폼을 구축하라고. 아니 그 많은 자산을 왜 찢어버리려고 그러냐고. 안철수는 104명 103명이 있는데 108번대 무소수까지 하면은 거기 와서 지가 그 사람들이 숫골이든 개혁파든 개방파든 수구파든 거기 들어와서 플랫폼을 형성해야지.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지. 변화하지 않아서 다 나가. 한 명도 안 가지 안철수한테. 기존의 변화를 원하는 사람이 안철수한테 같으니까 안철수가 꼴통이더라고 다 나왔는데 안철수한테는 내가 이렇게 충고의 말을 계속해야 돼요. 국민의힘 들어가서 네가 플랫폼을 한번 해봐. 그것도 못 이기면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네가 뭐가 하려고. 그죠? 그럼 누가 남아요? 이재명이 남죠. 현 시점으로 현재 이재명이하고 윤석열이 남았죠. 그럼 이재명과 윤석열이 붙은다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누가 일 것 같습니까? 이재명의 그 고양이 살쾡이 같은 성질과 담대한 호랑이 상인 윤석열과 누가 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안철수하고 누가 일 것 같아요? 저는 이 경우라면은 윤석열이 배팅을 한다. 합리적 지성으로서 중도층을 위해서
개혁적인 보수주의자로서 나는 개혁적인 우파로서 윤석열한테 베팅을 한다. 그런데 안 돼요. 윤석열은. 응? 단번에 대통령을 갈 수가 이 거품이 많아요. 국민들이 지금 희망을 갖다가 원하니까 문재인을 쳐죽일 희망을 갖다가 윤석열한테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간단하죠. 윤석열의 런닝메이트로 뛰면 됩니다. 기존에 잘리든 임기 전에 잘리든 또는 임기를 마치든 런닝메이트 뛰어주면 돼요. 런닝메이트 뛰주는데 뭐 1년이 필요해? 2년이 필요해? 며칠이면 필요하지? 그죠? 쉽게 말해서 정부통령, 즉 통령과 부통령 같이 그죠? 런닝메이트 띄워주고 국무총리 시키거나 법무장관 시키거나 청와대 실장, 수석 시키거나 비서실장 시키거나 이러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몰고 가야지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는 이길 수 있다. 현재 2020년 11월 13일 현재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일부터 토요일인데요. 제가 그 난세의 영웅, 희대의 간신 또는 정치적으로 일주일 열흘 동안 일어나는 거를 본 그 관점을 몇 개 찍어서 올릴 거예요. 아우 추미애 싫어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상대도 안 되는 거를. 근데 이제 보셔야 되니까 또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